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심리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재현경입니다. 자, 이제 9주차입니다. 9주차 사이버 강의,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의 발달인데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간략하게 정서 발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 청소년 초기 또는 사춘기의 정서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청소년 중기 정서 변화, 청소년 후기 정서 변화, 끝으로 청소년기의 정서의 특징,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를 토대로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의 발달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흥분과 긴장만 나타납니다. 막 변한 신생아는 이제 쾌와 불쾌가 분화되지 않고 안 좋은 불쾌죠. 흥분되고 긴장되는 거죠. 이제 불쾌만 나타나는데 생후 3개월경이 되면은 흥분해서 쾌와 불쾌가 분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쾌, 우리가 이제 상쾌하고 즐거운 느낌, 편안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정서적으로 쾌한 상태, 즉 그 상태를 우리는 행복한 상태라 그럽니다. 아주 상쾌하고 즐거운 느낌이 그 상태잖아요. 이 쾌한 정서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 이 쾌가 무너지고 불쾌한 감정을, 그런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여하간에 상후 3개월경이 되면은 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6개월경이 되면은 불쾌해서 불쾌한 정서에서 다시 분화가 일어나는데요. 분노하고 또 혐오가 뭡니까?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런 정서가 나타나고 공포가 분화됩니다. 3개월, 6개월 되고 또 지나서 이제 10개월에서 12개월경 이제 만 1세가 되면은 또 우리 이제 쾌라는 그런 정서에서 애정과 기쁨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출생 후 5년이 되면은 앞서 말하는 뭐 쾌, 불쾌, 분노, 혐오, 공포, 뭐 애정, 기쁨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수치심, 걱정, 실망, 불만, 적이란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남을 이제 적대하는 마음, 뭐 해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정서가 분화되어 성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서가 출생 후 5년이 되면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서 발달이라는 것은 출생 후 5년이 되면 정서에 대한 통제력, 5년이 되면은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이제 증대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서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동기 이후에 정서 발달은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가 중심이 됩니다.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성숙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가 됐다. 이거는 다른 말로 정서가 발달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청소년기의 이제 정서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발달상으로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들의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수줍어하고 민감하고 또 열중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청소년들의 생리적인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런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혼동,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제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역할과 또 사회적인 변화의 또 가치관의 변화, 뭐 정체성의 어떤 혼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정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그런 영향 때문에 청소년기의 정서는 이제 불안정하게 되죠. 신체적으로도 변화하고 심리적으로도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치도 변화가 있고 이념도 바뀌고 있고 뭐 인지 발달되고 모든 계속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요동치는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정서는 불안정하게 되고 이런 불안정감이 뭐 청소년의 학교 학습이라든지 사회 적응, 인간관계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영유아기부터 해가지고 발달과 관련해서 정서 발달과 관련해서 청소년기의 정서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차근차근 면밀하게 청소년기 정서의 변화라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 자, 우리가 이제 1교시에서 정서에 얘기하면서 사자성어로 희노애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소년기 이 정서, 희노애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청소년 정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뇌의 왕성한 변화, 특히 뇌의 변화가 청소년의 정서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뇌는 공사 중이다.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 분비샘, 우리가 호르몬이 이제 발생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를 뇌 분비샘이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뇌 분비샘의 발달과 함께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민감하고 또 감상적이면서도 통제 불능 상태의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우왕좌왕하는 질풍노도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게 호르몬의 변화이고 또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서 2차 성징의 출현과 함께 신체적 급성장은 그들의 신체적인 자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신체적인 자아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내가 청소년 스스로가 이제 바디 이미지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체적 급성장함으로 우리 이미 학습한 내용입니다. 신체적인 급성장을 하면서 내가 바디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신체적인 자아에 대해서 불안감과 긴장감을 갖게 되어서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자의식이 커지잖아요. 예전에 뭐 유아나 아동기에 비해서 훨씬 그 셀프의 어떤 자의식, 자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관찰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기성세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큰 정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정서 변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초기부터 좀 더 자세하게 정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초기 또는 이제 사춘기 정서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초기에 있을 경우 초등학교 학교 급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뭐 고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의 청소년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초기에 이제 사춘기 특성이 나타나고 이제 정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적인 발달과 함께 지적인 발달에 우리가 또 인지적인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적인 발달과 급격한 신체적인 성적인 성숙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의지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성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방어 기제에서도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반공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정서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기도 하고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초기의 특징이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고 이성에게 반발하며 허세적인 반항을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특징은 청소년기의 지적 발달과 자아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지식을 구하고 뭐 구라는 정렬은 높으나 아동기인 것이 남아있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숙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고독을 원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뭔가 그 고독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제 민감한 정서로 인하여 내게 나 말고 바깥 세상을 지각함에 있어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의식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론 이제 표현이 이제 쓸데없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필요 이상의 대한 민감한 정서를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있다. 청소년 초기의 특징은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고 허세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고독을 원하고 민감한 정도로 인해서 바깥 세상을 지각함에 있어서 너무 이제 세부적인까지 의식하게 되므로 스스로 이제 불안과 초조를 스스로가 이제 자초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중기가 되면은요, 이제 정서 자체는 굉장히 강렬해지는데 자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정서에 대한 통제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정서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정서가 발달이 되죠.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정서를 이제 표출하지 않고 이제 억제하는 경향이 높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의식적인 억압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억압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자의식이 높아지고 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유아나 영유아나 아동들이 정서를 그냥 그대로 표출해 보잖아요.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청소년 중기가 되면은 그러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그가 나타나기도 하죠.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선적이고 오를 가시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혐오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서 이상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자아중심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자아중심성과 또 정서도 많이 연결이 되죠.
이상주의 사고는 기성세대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부정하고 회의적으로 이제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낭만적이고 화려하게 계획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을 이제 부조화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잘못됐다. 기성세대는 너무 잘못된 거 투성이고 기성세대는 우리 청소년 마음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인생은 낭만적이고 화려하게 또 생각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이제 부조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높은 이상을 가지며 또 이성에 대해서도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사회적인 도덕과 법률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비판과 논리를 전개하면서 급진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 됐는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비판과 논리를 전개하면서 급진적인 이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 중기의 정서 변화의 특징은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이제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정서 발달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성적인 거나 정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억압을 하고 누르고 정서를 이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적인 그런 가시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정서를 가지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인생을 낭만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고도 하게 됩니다. 청소년 후기, 우리 보통 이제 현재 대학생 청소년 정도 그렇게 청소년 후기에 해당이 되죠. 정서는 사회적으로 안정을 나타낸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막무가내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적응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자신을 합리적으로 이제 통제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다시 말하면은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잘 시켜나가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고, 또 이성을 탐구하는 마음과 연애의 체험은 정서를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은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이고 우왕좌왕하고 불안정한 정세이지만은 개별적으로들 보면은 다 잘 적응하고 큰 부정는 나타나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정서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부정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지 않습니까? 그 변화들을 다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의 특징 첫 번째, 청소년기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감정 변동이 심하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서도 깔깔깔 웃고, 그 다음에 또 뭐 밤에 이제 물가에 비치는 달빛을 보면서도 어, 정말 서정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쉽게 눈물을 흘리는,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얘기는 낙엽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깔 웃고 달빛에 쉽게 눈물 짓는다는 얘기는 청소년의 정서가 그만큼 강렬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감정 변동이 심하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지한 말 한마디에도 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많지 않지만은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자기 영웅시에 비롯되는 부푼 감정과 억눌리고 자신감을 잃은 모든 열등감 등이 동시에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감정이 기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때는 동일한 사태라는 것은 뭐 동일한 뭐 사건이라든지 동일한 상황이라든지 뭐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때는 분노를 하고 어떤 때는 또 기쁨에 넘치고 이게 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다는 거죠. 청소년들의 정서가 격심한 것은 그들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청소년기 정서를 배우고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할 때 이런 청소년들의 정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또 프로그램 할 때도 여기에 정서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상담할 때는 더없이 이제 이런 특징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하게 특징만을 청소년 정서 특징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청소년 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다른 연령기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서를 자극한다.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은 이제 빡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빡치게 하는데 이 빡치게 하는 게 아동기에 있어서는 뭐 이제 주로 이제 부상을 당했다든가, 뭐 또 질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누가 자기를 놀린다든가, 체벌을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뭐 병원에 갈 때, 이럴 때 대개 이제 정서적인 이제 자극을 받고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자기 이제 안동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청소년기 한 12세, 18세 청소년들은 뭐 병원에 간다 해서 무서워하고서 정서적인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에서 실패를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부되었을 때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쁜 죄책감을 가졌을 때 친구를 사귀다가 친구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 즉 내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숙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뭐 어디 아프고 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좀 뭐 해치고 그러고 족대시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내가 정서를 자극하는 그 정서적인 자극을 받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 정서표는 그들의 다양한 생활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 분노나 초조감은 시체적인 조건을 좌우되는 일이 많은데 필요, 수면 부족, 공복 등은 그 주요한 원인이 된다.
아, 정서가 다 다른다는 거죠. 그쵸? 생활 조건. 뭐, 안정된, 뭐, 가정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생활 조건을 갖춘 청소년은, 정서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적으로, 불안하고 또 가정이 또 생활이, 예, 생활 조건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죠. 또, 뭐 잠을 못 잤다. 그리고 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짜증도 나고, 정서적으로 많이 좀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말은 어렵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청소년의 정서표는 아동기와 달리 내면적이고, 내면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표출을 하지 않고 내면에서 정서를 통제를 한다는 거죠. 내면적이고 정서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서 정서가 기분과 정도로 발달한다는,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정서 표현은 직접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죠. 내가 분하고 뭐 혐오스럽고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청소년이 되면은 어, 외부에 표출하기보다는 내부에 이제 그 정서를 어, 이제 숨겨진다든가 아니면 방어 기제에 의해서 정서가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정서를 반동 형성에서도 계속 이제 예를 들었는데, 내가 어, 좋아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반대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정서, 즉 감정을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정서가 의식적으로 얻게 되어 이제 기분이 되는데, 여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서가 의식적으로 얻게 되어 기분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가 의식적으로 얻게 되어 기분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분노라는 그런 정서가 그걸 억제를 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초조감이나 혐오감으로 바뀌고, 공포라는 정서가 그걸 억제하면은 뭡니까? 네,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그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 우리는 그걸 기분이라 그러는데, 정서를 계속 억제를 하다 보면은 기분이 된다는 거죠. 기쁨이나 한이 같은 그런 정서가 그거를 억제를 하면은 행복감으로 변하네요. 이걸 좋네요. 이런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서가 의식적으로 얻게 되어 기분이 된다는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네. 그래서 정서가 억제되어 이제 기분이 되는데 이제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조가 된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이 이상이나 이념, 풍부한 상상력 등의 지적 활동을 추발하게 될 때 이를 이제 정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이제 정조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미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종교적 종교, 지적 종교가 있는데요. 상교시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 정서 자체가 또 감정이라든지 이런 정서가 어, 깊게 아주 풍부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깊게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막 지속하는 것을 우리가 아, 정조를 하는데,
그게 지적인 활동과 같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뭔가 뭐 예술 활동을 한다.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 지적 활동과 동시에 뭐 음악을 한다는 것도 뭐 작곡을 하는 것도 지적 활동이지 않습니까? 지적 활동과 함께 동시에 뭐 감정적으로 깊이 심취하는 거. 그게 정조입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예, 음악을 이제 음악을 활동을 한다 했을 때 음악에 대해서 막 깊은 감정적으로 깊고 풍부하고 상상력을 뭐 이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서도 내가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작곡도 하고 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정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나 뭐 유아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정조라는 이제 그런 정서가 아주 이렇게 지적인 활동과 수반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게 정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적 정조, 도덕적 정조, 종교적 정조, 지적 정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면은 현실을 이해하고 사상이나 행동을 이성적인 방향으로 통제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어떤 감정과 지적인 활동을 동시에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멋있고 아주 깊고 깊은 어떤 사색에 잠기는 깊은 예술 세계에 빠지는 깊은 종교에 심취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정조라고 얘기합니다. 정조 대항이 아닙니다. 예. 우리 상교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청소년기의 정서적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와 심리, 사회적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기 정서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생리적인 변화로 뇌 분비선의 활동과 신경계의 변화, 즉 호르몬의 급상승과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강렬한 정서 동요를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질적인 조급성, 흥분성, 주의산만하고 갑갑증 등의 기저에는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청소년 탓하고 너가 왜 그러니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청소년기가 되면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그걸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걸 수용을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심리 사회적 조건이 또한 청소년의 정서 변화에 영향을 주죠. 뭐 부모나 교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생활에 부당한 간섭을 받고 자기를 구속하고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을 하고 반항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에 생리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생리적인 것, 즉 유전적인 거죠. 심리 차이적인 게 뭡니까? 환경적인 거죠. 우리 청소년 정서 변화에 유전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거. 뭐 성격 변화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유전적인 이유로 성격도 변할 수 있고 환경적인 이유로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서 역시 생리적인 이유와 심리사회적인 그다음 문화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서가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은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는 흥분과 긴장 상태만 나타나지만 3개월이 되면 흥분해서 쾌하, 불쾌가 분화가 됩니다. 6개월이 되면은 불쾌한 정서에서 분노, 혐오, 공포가 분화되고 또 이제 만 1세가 되면 쾌해서 쾌한 감정 정말 즐겁고 상쾌하고 기분 좋고 얼마 좋습니까? 우리 쾌라는 정서가 딱 애자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서죠. 쾌가 애정과 기쁨으로 분화가 됩니다. 생후 5년이 되면은 이제 수치심이라든지 걱정, 근심, 실망,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분화되어 성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생후 5년이 되면 정서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되는 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정서 발달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되면은 어떤 시기보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정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생리 신체적인 변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또 가치 체계 등 변화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엄청난 정서적인 불안정한 감정을 느낍니다. 청소년이란 자체가 공부도 해야 되지, 그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성 친구에 대해서 사귀어야 되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죠. 신체적인 변화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는 또 머리 컸다고 막 야단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청소년기 정서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초기의 변화를 보면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 이중적인 정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고독을 원하고 고독에 빠져서 즐기기도 합니다. 청소년 중기가 되면은 자아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출을 하기보다는 의식적인 억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죠.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가시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혐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그걸 이상을 추구하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게 되고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안성된 자아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 안성된 자아의식은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을 갖게 돼서 청소년들이 인생관과 세계관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기의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우왕좌왕한다 그랬습니다. 감정 변동이 심하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고 달빛에 쉽게 눈물 짓는 그러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한 내용 볼까요? 청소년 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다른 연령기와 다른 특징이 있죠. 아동기 때는 아프거나 그다음에 병원에 가는 것, 체벌을 받는 것 이랬을 때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은 청소년기가 되면은 학교에서 학업이 성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부모와 갈등, 친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를 자극하는 그 이유,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정서적 표현은 그들의 다양한 생활 조건에 따라 개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정서도 안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가정에서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정서도 불안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신체적으로 타고난 게 아주 안정적으로 타고났다,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생활 조건이나 그런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프면 더 짜증나고 잠을 못 자면 더 이제 불쾌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성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청소년의 정서표현은 아동기와 달리 내면적이고 영속적으로서 정서가 기분이 되고 정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가 의식적으로 억제되어 기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초조감이나 혐오감으로, 공포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으로, 기쁨이나 한과 행복감으로 이제 변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 이 정서가 더 오래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자, 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조는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감정이 이상이나 이념, 풍부한 상상력 등의 지적 활동을 추발하게 될 때 이제 정조라고 하는데, 그 정조는 현실을 미화하고 사상이나 행동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제 통제해가는 좀 긍정적인 정서의 하나에 속합니다. 정조는. 그래서 깊게 어떤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지적 활동, 도덕적인 그런 거에 깊게 심취해서 깊게 생각하고 깊게 사고하고 또 이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서를 통제하려는 게 정조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서 특징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정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체 생리적인 변화와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체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줘가지고 질풍노도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정서와 또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정서도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같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정서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 2차 성인적인 출현과 신체적 급성장은 그들의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아에 대해 불안감과 긴장감, 나아가 정서적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두 번째, 후기 청소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의 이중적 정서를 표출한다. 세 번째, 청소년 그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대상이 다른 연령기와 다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다른 연령기라는 것은 뭐 아동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뇌의 앙성한 변화, 특히 전두엽의 변화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옳지 않는 것을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